당신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우리는 더 매혹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함께 우리는 천년 후의 고뇌 날개의 새로운 부분을 평가하겠습니다. 로크 성자는 혼란과 숨막힘 속에서 주저앉아 얼음으로 덮인 혼돈 속에서 숨이 막히고 있는 것을 느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예리한 얼음 울퉁불퉁에 갇혀 있었다. 미끄러운 땅상에 어떤 지지도 없이 로크 성자는 희망을 잃은 것을 느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예리한 얼음 울퉁불퉁에 갇혀 있었다. 미끄러운 땅상에 어떤 지지도 없이 로크 성자는 희망을 잃은 것을 느꼈다. 그는 힘을 다 쏟아 다양한 기술을 결합했지만 예리한 상처 앞에서 결국 실패를 받아들여야 했다. 상대의 힘 앞에 머리 숙여야 했다. 로크 성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결국 나는 그녀를 이기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얼음 공주의 팔에 있는 상처가 그녀에게 찔리지 않고 고요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처음의 악마 같은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 얼굴을 감싸는 가면이 깨지고 조각들이 바람에 날아가며 그녀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져나왔다. 그녀의 진짜 모습, 감정과 위지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았다. 그 성자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눈앞에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온몸이 조각들로 변해 공중으로 사라지며 이 사람은 너이민. 자신이 빈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음에도 대결에서 패배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얼음 공주의 손에서 힘의 흐름이 된 기억이 그의 가슴을 향해 직접 비쳤다. 그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작은 갈색 회색 머리카락 소녀의 모습이 점점 떠오르며 그녀가 어디선가 자신을 소개해주는 민.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왜인지 그가 끔찍하게 끄덕였다. 정말로 뛰어난 기술이 있다. 이 사람의 용모는 온화하고 순수하며 소녀는 푸른 물감으로 물같이 맑은 눈을 가졌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 넌 나의 얼음 무술의 제자다. 힘겹게 시작된 수련 날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어린 민은 작은 냉혹한 허공 속에서 몸을 껴안았다. 몸에 얼음 조각들로 꽁꽁 싸매인 채 혼자 앉아 있었는데 스승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얼어붙은 폭포를 바라보며 한 방울의 물이 남아있는 것을 본 스승이 부드럽게 물었다. 말해봐, 네가 지금 무엇을 배우길 원해? 설명 없이 숨을 죽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민이 머리를 들어올렸다. 이마를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말했다. 선생님, 나는 학습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의아하게 들었지만 민이 계속해서 말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으로부터 가장 강한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39번 기지에서의 참기술입니다. 억만경정하면서 끓는 환호성 아래에서 송수가 17세의 대통수로 급부상한 것을 축하하는 듯한 어장난럼은 대통수가 10급에 쉽게 도달했으니 이제 3년 9개월 뒤에는 대통수급 중수가 하나 더 생겼다. 송수는 기뻐서 스승 곁으로 돌아서서 팔짱을 끼고 축하하는 다른 이들과 달리 스승에게 물어보는 듯이 그를 불렀다. 그러나 스승은 가만히 머리를 젓고 너는 아직 멀리 뒤에 있다. 학생의 새로운 성취를 축하하지 않은 듯한이라고 대답하며 물이 부으면 송수는 몽둥이를 꽉 쥐고 스승의 등을 따라가며 스승이 떠나면서 머릿속에 꼭 붙은 말들을 남겨놓았다. 스승은 가만히 머리를 젓고 너는 아직 멀리 뒤에 있다. 학생의 새로운 성취를 축하하지 않은 듯한이라고 대답하며 물이 부으면 송수는 몽둥이를 꽉 쥐고 스승의 등을 따라가며 스승이 떠나면서 머릿속에 꼭 붙은 말들을 남겨놓았다. 한릉적은 아직 죽이지 않았고 얼음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 몇 일 후 송수는 단지 연습실에서 앉아서 동작을 계속했다. 몸이 빈 공간 속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 갑자기 멈춘 부품이 있다. 송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살짝 기울여 밖을 쳐다보았다. 한 남자는 중년이었으며 팔을 감싸는 것처럼 얼굴이 피로하고 피가 입가에서 흘렀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스러운 표정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가 파괴되었는데도 여전히 여기서 연습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심장과 피가 얼음에서 주조되었기 때문일까. 그는 차분하게 숨을 쉬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미소를 지어 송수를 놀라게 했다. 넌 뭐라고 하는 거야? 송수가 묻자 스승은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다른 이들에게 스승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스승은 정말 미친놈이야. 죽기 전에 너에게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 송수는 다가가 슬픔이나 울음소리가 없었던 것처럼 스승이 죽은 소식을 듣자 차가워진 얼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블록처럼 그래. 송수가 자신의 금속 가면을 들어올리자 스승이 죽었으면 우리도 죽을 거야.
우린 모두 같은 녹색의 두 인간이기에 그에 대한 손실을 견디겠지만 말은 여전히 단호하다. 손에 든 몽둥이를 회전시키기 시작하자 송수는 코를 찡그리고 땅을 쳐다보며 얼음을 딱딱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그가 그를 알아차리지 않았다. 할릉척은 이미 할리나를 찾아내어 악마를 직접 공격했고 그녀가 자신의 말대로 빙초 넓은 지역을 전개하자 할릉척은 아직도 그리움으로 가득한 얼음강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에 두 번째로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힘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견딜 수 없었다. 한 번에 두 번째로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힘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견딜 수 없었다. 송수의 대부분의 기억은 그녀의 무술 기억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처음에는 능력이 초보 수준에 머물렀지만 천년의 눈보다 더 순수한 무술 기억을 흡수한 후에는 그녀의 능력이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다. 능력이 상승함에 따라 무술은 네 번째 수준에 도달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송수의 기억은 무술 기억과 뒤섞여 있어 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처음에는 그의 능력이 초보 수준에 불과했지만 천년의 얼음 눈처럼 순수한 무술 기억을 흡수한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했다.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무술은 네 번째 수준까지 발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개인 데이터 바다에 녹아들었다. 그 성인은 만약 정신적인 기억은 그의 삶에 실제로 무관한 많은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물질로 가득 찬 구체인 경우, 그렇다면 히텅의 기억은 투명한 얼음 구체와 같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7급 대공법사로 실제로 뛰어난 무도 천재와 견줄 만한 바 없다. 심지어 8급보다 강한 사람과 대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며 히텅링은 특훈 대공법사 센터에 남아있으며 히텅리엔해는 10배 강한 무도 의지, 10배 강한 무도 의지가 인류 대공법사의 정보에 저장될 것이다. 마침내 순간 얼음 구체가 빛을 발하며 나타나게 되었다. 루크 성인은 기쁨에 가득 차 발견했다. 히텅링의 기억센터에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대공법사 위지가 남아있으며 손을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것이 가장 순수한 것을 깨지 않고 큰 작은 조각들로 터져나오며 그것은 루크 성인의 인식 중심에 바람이 닿게 되었다. 그 순간 루크 성인은 놀라움에 가득 차 눈을 크게 떴다. 그는 한림 털족의 의미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따뜻한 공기에서 날카로운 칼 형태로 그려냈다. 루크 성인은 모든 동작을 체감하며 히텅링의 얼음 바람의 힘을 완전히 흡수했다. 티엉리엔의 기술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이 봉황은 한림의 얼음에 만들어진 것인데 100배를 얼려버리는 능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림 극락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봉황을 타고 날 때 수백 마리의 괴물을 한꺼번에 얼릴 수 있다. 티량리엔의 얼음은 몇 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며 그들을 자신의 얼음 덩어리 속에서 짓눌러 죽일 수 있다. 이 한 번의 상처는 다음날 대공법사를 죽일 수 있다. 루크 성인은 이번에도 꿈속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그는 종교 결합 프로그램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것을 찾았다. 어제 고생한 것을 마저 하지 못한 티엉 리엔과 그녀의 스승에 관한 이미지가 빨간색 정보표에 나타났으며 루크 성인은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키치린 헤크와 죽음을 붙이고 기반을 세우며 399년 티엉 리엔은 7급 무도가로 불리는 뛰어난 전투 기술의 천재로 키치린 헤크의 제자도 죽음을 맞이했다. 10급 무도가로 통찰력이 깊은 손이라는 사람은 한림 극락의 기술인 한림 극락을 창조한 사람이다. 트리오 레니언의 정보를 찾아낸 것은 환상적이었다. 그녀의 스승의 정보를 바라보던 루크성은 언제나 흥분했다. 그 늙은이가 10급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놀랍다. 그를 포함하면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강력해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를 노린 자는 눈을 감거나 원한다면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11급으로 추락시킨 바로 그 순간 고난의 실체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무술 재능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수백 년의 누적을 통해 현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것이 무릎을 쓰는 것이 당연하게 당신 스스로가 한 발 한 발 증명해야 하지만 무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성에게는 꿈의 공간은 굉장히 큰 박물관 같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좀 더 강력한 고수를 사냥하여 그들의 기억과 기술을 물려받는 것이었다.
티시닝 린의 스승의 정보를 통해 명박한 린학이 이미 한 명이 강한 제자를 양성했음을 알았다. 분명히 그것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스승을 사살해야 하는지 생각했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았다. 린학의 존재는 무술의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분명히 그는 399년 동안의 중심지에 있었다. 루크 성문 밖에서 그곳이 강한 고수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숨을 쉬기도 어렵게 만드는 도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멀고 먼 곳에서 자신감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이 남아 있었다. 루크 성의 몸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멎은 듯이 고름을 들을 수 있다. 손이 얼어붙은 가슴을 감싸 안으며. 루크 성의 왼쪽 반은 찬 공기를 내뿜어 그의 승기가 푸른 빛으로 변하게 했고 오른쪽 반은 원시적인 부리색으로 빛났다. 이 두 가닥 기운은 그의 몸 안에서 충돌하며 루크 성은 가슴을 꽉 쥐며 자신의 의지와 스승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상충하는 그들의 의지에 참기 위해 그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다. 유리구상법을 실행하여 자신을 내면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아직도 루크 성의 잠재의식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언제부터인지 파란색 구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얼음 계열을 상징하는 빛과 함께 크게 회전하며 더 가까워져서 더 명확하게 보이게 했다. 루크 성은 이 두 가닥 힘의 경계가 서로 마주치는 것을 발견했다. 트리오 레니언의 스승 위지는 얼음 계열이며 티시닝 린의 스승 위지는 불 계열이었다. 얼음과 불의 힘은 개척적인 궤도와 고양이처럼 싸우고 있었고 루크 성의 몸은 위기에 처했지만 갑자기 잠재의식으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에게 새로운 발전의 길을 안내했다. 갑자기 불과 얼음의 두 구체가 잠재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조각상에 흡수되었다. 루크 성의 온몸은 보라색 빛을 발하며 상반된 두 가닥 힘을 완전히 흡수했다. 갑자기 루크 성의 영적 조각상은 주황색 빛무늬로 번쩍이며 그에게 신세계적인 힘을 제공했다. 그가 명백히 느낄 수 있게. 이것은 유리구상법의 신비한 결정 모양이 아니던가. 그가 이전에 읽은 비밀서에서 그것이 루크 성의 스승의 의지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인가. 정말 이상한 일이다. 가장 긴장된 순간에 유리구상법의 별개의 문장이 그를 쉽게 구원했다. 그렇다면 이 결정 모양의 체계를 구축한다면 몇 가지 다른 스승의 의지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루크 성의 두뇌는 이상하면서도 미친 듯한 생각이 번뜩였다. 루크 성은 자신의 스승의 의지가 여러 출처에서 완벽하게 결합하여 완벽한 무술 의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크 성은 손바닥을 주시하며 앞으로 펼쳐지는 길을 주시했다. 각종 완벽한 단계가 시작되었고 누구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이곳에서 계속해서 클립을 시청하십시오.